보안 요원, 지금 당장 이 사람 끌어내요. 뭐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왜 나가야 하죠?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습. 이 전시회가 얼마나 권위 있는 행사인지 아세요? 행사장의 긴 복도에서 가파르게 높아진 목소리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화사한 조명이 비추는 복도 한쪽에서 중년의 남성이 예의 바른 인사를 건네려고 하다 밀치듯 제지당하고 있었다. 표정은 분명 당황이었지만 그를 다루는 목소리는 더더욱 거칠었다. 몇 명의 관람객이 흘끗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켜는 소리가 들렸다. 네, 보안 요원. 저 사람 지금 바로 내보내주세. 여기 등록된 참가자도 아니고 마스터 클래스에 끼어들 권한이 없어요. 잠깐만요. 저는 분명 참가 신청을 했습. 제 이름도 명단에 있을 텐데요. 명단? 그런 이름은 없다고요? 이것 보세요. 전 한국문화예술협회가 인정한 전문 강사입니. 제 워크숍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왠지 모르게 차가운 공기가 행사장 전체를 감돌았다. 다른 사람들은 숨죽인 채 간격을 두고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도 먼저 나서서 중재하려 들지 않았다. 주최 측 스태프도 웅성거리며 서류를 뒤적이는 와중 인상만 잔뜩 찌푸릴 뿐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저 멀리서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이마저도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데 하며 작게 중얼거릴 뿐이었다. 지금 이건 부당하잖아요. 저는 사전에 참가비도 냈고 안내 메일도 받았는데 왜 없다고 하시는지. 참가비? 이런 유명 전시와 연계된 행사에서 주최 측에서 잘못 안내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 신분을 속이고 들어오려는 거겠죠. 그래, 혹시나 유명인이라도 될까 봐요? 하하, 웃기지 마세요. 그러자 갑자기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분명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뭔가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저기,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아, 손흥민 씨.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놀라듯 중얼거리자 순식간에 시선이 한 곳에 모였다. 바로 지금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남성의 뒤쪽. 조금은 수수한 점퍼를 입고 모자를 살짝 눌러쓴. 그러나 누구든 한 번쯤 뉴스나 광고를 통해 봤을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스타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분이 제 지인이라서요. 혹시 등록 문제가 있다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 씨, 안녕하세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명단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행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행사에 적합하지 않다니요? 제가 듣기로는 이 워크숍은 누구나 창작의 즐거움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 그건 그렇죠. 하지만 기초도 부족한 사람이 이 고급 워크숍에서 시간을 빼앗으면 곤란하잖아요? 여긴 프로 지망생들, 이미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럼 실력이 부족하면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축구 선수가 왜 예술 행사에 끼어드십니까? 솔직히 말해, 손흥민 씨라고 여기 와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동료들에게 방해만 될 겁니다. 그 일방적인 선언에 주변이 술렁였다. 몇몇 사람들은 저건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들은 그래도 저 강사분 원래 성격이 좀 거칠다더라 하고 속삭였다.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나서지 못했다. 여기는 예술의 순수성을 존중하는 공간이거든요. 스포츠 스타가 찾는 자리는 따로 있잖아요. 축구 팬들 만나러 가시든지 승리 축하 행사 같은 데 참석하시든지요. 그 말씀이 좀 과한 거 아닐까요? 저도 그리고 제 지인도 예술을 배우고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수십 년 경력으로 말하건대 아마추어가 들어와 봐야 별 수 없을 스포츠나 계속 하시는 게 낫죠. 저분이나 손흥민 씨나 잘못 오셨으니 그냥 돌아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축구 선수라고 해서 예술을 배우려는 의지를 무시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지, 하하하. 예술이라는 건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인들 시간을 허비하고 싶으시면 전문 인강기나 인터넷 강좌나 찾아보세. 여긴 달라요.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여성 관람객 한 명이 조용히 탄식했다. 아니, 저분이 손흥민이라니. 여기서 이렇게 대우받을 줄이야. 정말 믿기지가 않네. 옆에 선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야. 누구라도 예술을 배울 수 있다고 하더니 정작 이름 있으니까 더 거칠게 대하네. 이거 너무 모순적인데. 그 시점에서 손흥민을 알아본 몇몇 사람이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었다.
혹시 동영상 찍고 계신 분 있나요? 이거 그대로 올리면 파장이 클 텐데 라는 속삭임도 들렸다. 워크숍 진행 담당 스태프는 점점 더 당황해하며 땀을 닦았다. 손흥민 선수가 직접 이 행사에 오셨는데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다니 이미 소문이 퍼지면 우릴 찾아오는 고객도 줄어들 텐데 스태프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하며 노심초사했다. 그러나 이 강사, 즉 이 행사에서 이름난 미술 마스터 클래스를 주도한다는 중년의 예술 강사 장홍철은 여전히 거들먹거리며 입모양을 삐죽거렸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나 유명세로 아무 때나 끼어들지 말고 돈 많고 명성 있다 해서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저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보안 요원들 두 사람 다 정중히 안내해 주세요. 이때 저 학생이라 불린 남성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다. 죄송한데 왜 자꾸 저를 학생이라고 부르시면서 저도 참가비를 지불하고 안내를 받고 왔는데 왜 제 존재를 부정하시는 건가요? 당신 이름이 뭔데요? 김재윤입니다. 김재윤, 그런 이름 없다니까요. 당장 명단 다시 확인해 보시죠. 스태프가 황급히 태블릿 PC를 뒤지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여기 있긴 있네요, 김재윤님. 결제 내역이 있고 접수 확인 메일도 보냈고 확인됩니다. 뭐라고요? 확인되네요, 강사님. 시스템상 문제가 없는데요. 그럴 리가, 이럴 수가. 장홍철 강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순간 주변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퍼졌다.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현장을 지켜봤다. 보안 요원마저도 이분은 정식 등록자가 맞는 것 같아요. 라며 난감하게 한 걸음 물러서려 했다. 보셨죠? 제가 사전에 모든 절차를 거쳤는데 왜 자꾸 쫓아내려고 하시는 거죠? 자, 이건 내 명단엔 없었어요. 어쩌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는지 몰라도 차라리 잘못 등록된 걸지도 모르겠군요. 기본 실력 테스트를 통과했을 리가 없어요. 아마 담당자가 서류를 잘못 처리한 거겠죠. 실력 테스트라니요? 이번 워크숍 광고에 모든 수준의 참가자 환영이라 적혀 있지 않았나요? 그게 통상적인 홍보 문구고 사실상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1, 2단계 과정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나요? 어차피 부적합한 사람들을 굳이 이 자리에 앉혀둘 수 없으니까. 그동안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손흥민이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섰다. 강사님, 저는 오늘 그냥 조용히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 왓습 저랑 제 친구가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해서요. 프로축구 선수라는 제 직업과 상관없이 그냥 열정으로 왔거든요. 열정이면 충분하다고요. 이 자리는 지금 예술의 수준 높은 영역을 논하는 마스터 클래스입니. 여기 참가자들은 한국 현대미술계의 차세대 스타가 되겠다는 각오로 왔고요. 일부는 이미 유명 갤러리에 작품을 내는 프로들입니다. 알겠습 하지만 누군가가 전문 영역에 처음 입문할 때 높은 문턱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저는 오히려 예술을 대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사님께 배우고 싶었습니다. 아니 제가 배우라니요. 손흥민 씨, 축구하시는 분이 미술의 가치를 안다고 자부하시나요? 예술은 아무리 노력해도 재능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말이 있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본업에 충실하세요. 뒷줄에 서 있던 몇몇 사람이 격앙된 목소리로 강사에게 항의했다. 강사님, 아무리 그래도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를 빛낸 분이잖아요. 게다가 이건 공식적으로 참가비 내고 온 건데 왜 그렇게 매정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특혜를 줄 수는 없죠. 특혜나 반대의 배척이나 둘 다 예술적 순수성을 훼손하니까요. 지금 이건 특혜 문제가 아니라 배제하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열기가 점점 고조되자 참석자 중 일부는 저 강사님 원래 좀 까다롭기로 유명했어. 그래도 너무 심하다. 손흥민 선수가 그림 그린다고 뭘 그렇게 난리를 치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잠시만요. 모두 진정하세. 일단 저희 운영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스태프 하나가 마이크를 잡고 공식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현재 행사에 사소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 김재윤님과 손흥민님께서는 정식 참가자로 인정되셨으니 안전요원은 물러나 주시고 강사님 수업을 원활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장홍철 강사는 옅은 비웃음을 지으며 여전히 고개를 흔들었다. 스태프,
당신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수업 효율과 퀄리티를 생각해야 하지 않나요? 상위 클래스 수업을 아무나 듣게 하면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피해란요? 우리가 폐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배울게요. 이미 폐를 끼쳤어요. 이렇게 소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아직도 모르시나요? 자, 모두 집중해서 앉으세. 조금 후에 실습할 재료부터 나눠드리겠습. 근데 두 분은 제발 구경만 하시든가 괜히 붙들고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순간 행사장에 있던 모두의 표정이 묘해졌다. 저건 좀 너무한다는 분위기와 그래도 워크숍의 권위를 깎을 수 없으니 강사의 말에 따르자는 기류가 뒤섞였다. 그러나 몇몇 관람객과 참가자는 손흥민을 향해 작은 미소와 함께 힘내세요라는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강의실 안이 분주하게 정리되고 다들 준비 물품을 점검하면서도 와글와글 속삭이는 소리가 곳곳에서 끊이지 않았다. 진짜 믿을 수가 없네. 이거 영상 찍힌 거 SNS에 올려도 되나? 손흥민 선수가 괜히 상처만 받겠다. 아니 그래도 프로 운동선수가 예술적 재능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등 다양한 의견들이 교차했다 그러는 사이 손흥민이 조용히 김재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재윤아, 미안해. 괜히 내 이름 끌어들여서 부담 준 것 같아. 아니야, 형 덕분에 쫓겨나진 않았잖아. 차라리 끝까지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야.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겪어보자고. 그래, 우리 둘 다 그림 좋아하잖아. 마음껏 해보자. 혹시나 부족해도 열심히 배우면 되는 거지. 한편 뒤편에 자리 잡은 몇몇 참가자들은 이렇게 된 거, 손흥민 선수가 직접 그림 그리는 거 구경해보자며 흥미로워했다. 누군가는 내가 알기로는 이분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유머 감각도 있고 손재주도 괜찮다던데. 진짠지 모르지만 말이야. 라고 수군거렸다. 조용 조용. 장홍철 강사가 다시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최대한 드러내려는 듯 한껏 목소리를 깔았다.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 오늘은 생동감 있는 스케치를 위한 기초 드로잉과 모델링 기법을 다룹니. 먼저 다들 제시된 모델을 보고 간단히 스케치를 해보세. 20분 동안 자유롭게 표현하되 이건 마스터 수준에 맞게 구성된 과제임을 잊지 마세요. 그는 고개를 돌려 손흥민과 김재윤을 쓱 바라보았다. 두 분도 굳이 해보시겠다면 막진 않겠습. 하지만 결과를 보면 결국 이게 시간 낭비였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강사의 무례한 표정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연필을 들었다. 김재윤도 그래 해보자 하고 붓을 잡았다.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모델로 서 있는 조각상의 사진과 사물을 관찰하며 드로잉을 시작했다. 옆자리에서 흘긋 손흥민 쪽을 보던 어떤 참가자는 속삭였다. 진짜 손흥민 맞지? 어머, TV로만 봤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또 신기하네. 근데 그림 그리는 모습이라니 상상이 안 돼. 그러게. 왠지 손이 빠른 건 축구공 다루듯이 스케치도 술술 할 것 같은데? 설마 그래도 프로 미술인들 사이에서는 아마추어 티가 날 거야. 이야기 소음 속에서 20분이 훌쩍 흘렀다. 곧 장홍철 강사가 강단 앞으로 돌아오며 말했다. 자, 전부 붓과 펜을 놓으세. 이제 앞쪽으로 가져와서 함께 살펴봅시다. 과연 누가 오늘의 마스터 클래스에 걸맞은 실력을 보여줄지. 긴 테이블에 참가자들의 스케치 작품이 차례로 놓였다. 강사는 하나씩 살펴보며 곧잘 칭찬하거나 개선점을 지적했다. 그 목소리는 도도함이 가득 배어 있었다. 이건 구도가 좋아요. 그러나 디테일이 부족하군요. 이건 표현력은 훌륭한데 선이 좀 경직됐고, 이건 누가 했죠? 그가 갑자기 눈살을 찌푸리며 한 장의 종이를 잡아들었다. 이건 선이 부정확하고 비율이 엉망이군요. 나름대로 빠르게 스케치를 하려 했나 본데 이게 뭡니까? 조용히 손을 든 사람은 김재윤이었다. 제가 해습 짧은 시간에 최대한 제 느낌을 담아보려고 했는데 느낌이 아니라 규칙과 원근 인체 비례라는 게 있어요. 보기만 해도 학습이 전혀 안 된 티가 납니. 이 정도 수준이면 미술학원 초급반도 힘들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다시 싸늘해졌다. 김재윤은 명백히 난처해 보였고 다른 사람들도 처음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표정이었지만 강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제가 경고했죠. 시간이 아깝다고요. 예술은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어야 해요. 이런 식이면 곧바로 프로젝트 수업에서 도태될 겁니다. 그때 강사가 다른 종이를 들어 올렸다. 이건 누구 작품이죠? 장홍철의 목소리가 잠시 묘하게 떨렸다. 이번엔 그것이 분명 놀라움 때문임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눈치챘다. 자세히 보니 같은 모델을 스케치한 그림이었지만 선의 흐름이나 그림자 표현이 굉장히 섬세하고 날카로웠다. 간단한 연필 스케치에 불과했지만 움직이는 듯한 역동감이 느껴졌다. 주위가 웅성거렸다. 와, 이건 진짜 잘 그렸는데? 누가 그렸을까? 프로 수준 아니야. 그러자 뒤편에서 조용히 손을 든 이가 있었다. 접니다. 손흥민 모자를 벗으며 머리를 긁적였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됐다. 이게 당신 그림이라고요? 네, 20분 동안 제 느낌대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사실 학교 다닐 때부터 낙서 비슷하게 자주 그리긴 했는데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자 강사는 굳은 표정으로 작품을 다시 뚫어지게 살폈다. 이 정도 드로잉 감각이면 어설픈 아마추어는 아닌데요? 아, 축구 훈련 끝나고 쉬는 시간에 가끔 스케치북 펴놓고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뭔가 제 마음을 정리하는 느낌이라서. 주변에서는 헉 손흥민이 이런 재능도 있었어. 원래 운동선수 중에 예술적 재능 있는 사람이 있긴 하다더니 하며 놀랍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갑자기 장홍철은 그 입가를 실룩거리며 뻣뻣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우연히 감각이 좀 좋을 순 있겠죠. 하지만 프로 수준이라기엔 아직 허술한 부분이 많습. 여기 어깨 라인 보세 디테일이 조금 과장됐잖아요. 그렇다면 더 배우면 되겠네요. 강사님께서 지도해 주시면 저도 실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글쎄요, 제가 한가해서 가르쳐 줄 여력이 있다면 모를까. 여긴 마스터 클래스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 전 베이식부터 다시 알려줄 시간 없습니다. 그러자 구경하던 다른 참가자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었다. 죄송하지만 저도 미술 전공인데 이 정도 드로잉 실력이면 이미 기본은 된 거라고 봐요. 게다가 20분 만의 표현력이 상당히 뚜렷하네요. 프로가 봐도 괜찮은데요. 어? 미술 전공생이세요? 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쪽에서 드로잉과 회화를 전공하고 있고 이번에 경험을 쌓으려고 참가했어요. 그리고 여기 손흥민 씨가 그린 걸 보면 디테일도 꽤 정확한 편이고 강조와 생략이 균형적이에요. 아니, 어디까지나 제가 보기엔 아직 미숙한, 아니,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 뭐, 아무튼. 강사의 당황한 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결국 사람들은 조용히 수근대며 서로의 시선을 주고받았다. 분위기는 한순간에 역전되었다. 처음에는 손흥민이 축구만 잘하는 비전문인일 거라고 폄하했지만 막상 결과물을 보니 의외의 재능이 확연했던 것이다. 하하, 형, 역시 뭘 해도 대단하네. 김재윤이 감탄하며 작게 박수를 쳤다. 너도 잘했어, 재윤아. 넌 색감 표현이 좋아. 다만 비례 부분에서 조금만 더 배우면 충분히 멋진 그림 그릴 수 있을 거야. 그런가? 형이 나보고 색감이 좋다니 뭔가 고맙고 힘이 난다. 이 모습을 본 강사는 기침으로 어색함을 가리며 선언했다. 자, 일단 오늘은 기본 실습이니 모두 자리에 앉아서 뒤에 미술 재료 가져다 쓰세. 지금부터 난이도가 더 높은 과제로 넘어감니 회화 기법 응용 들어갈 테니 사진뿐 아니라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두 번째 실습이 시작되었고 몇몇 사람들은 이미 손흥민의 재능을 확인한 뒤 그의 작업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휴대폰 카메라로 그의 작업 모습을 슬쩍 찍는 사람도 있었지만 손흥민은 대체로 신경 쓰지 않는 듯 열중했다. 형, 이건 어떻게 그리는 거야? 이 색이랑 이 색을 살짝 섞어서 그래, 여기 명암이 들어가는 부분에 진하게 칠하면 좋을 것 같아. 오, 알았어. 그런데 붙잡는 게 익숙치가 않네. 뒤에서 슬쩍 훔쳐보던 참가자들이 속삭였다. 둘 다 진짜 열심히 하네. 저렇게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강사님이 너무 까칠해. 하지만 손흥민 씨, 저 그림은 무시할 수준이 아닌데. 시간이 흐르고 또다시 모두의 작품을 앞에 펼쳐놓고 평가하는 시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번엔 저마다 최선을 다해 만든 작품을 가져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러다 강사가 손흥민의 그림을 다시 한번 쓱 보고 예상외로 잠깐 침묵했다. 이번에는 배경과 사물을 결합해
독특한 분위기를 잘 살렸네요. 축구 선수라 그런지 역동적인 구도가 매력적이고요. 감사합니다. 물론 세밀한 터치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만 초심자 수준을 넘어선 표현력입니다. 강사는 내내 본인도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어느 정도 인정하는 기색을 내비쳤다. 반면 김재윤의 작품을 다시 집어든 뒤 강사는 비판을 가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인물 형태가 좀 어긋났어요. 색감은 좋다고 했죠? 하지만 투시와 비율이 어긋나면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실제감이 깨집니 오늘은 이만큼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손흥민 씨, 굳이 이 자리에서 계속 그릴 생각이 있다면 워크숍 후에 저한테 개별 지도를 신청하든가 하세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 시간이 부족해요. 이해는 되는 말이었지만 모두가 듣기에 조금 거북한 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오히려 고개 숙여 예의를 표했다. 네, 귀한 지도 감사드립니. 더 배우고 싶습니다. 장홍철 강사는 다시금 자신의 강의를 이어가면서 조금 더 난이도 높은 이론과 기법을 설명했다. 다른 참가자들도 강사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인정하는 듯 경청했다. 실제로 그의 설명 중에는 미술사와 제작 과정에 관한 전문 정보가 많았다. 문제는 태도와 말투가 다소 오만하다는 점이었다. 아, 참. 지금 내가 말한 세 가지 레이어링 기법,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전혀 소화 못합니. 그러니 초보들은 적당한 수업을 찾아보시길. 그러면서 한쪽으로 시선을 보내는 모습이 딱 봐도 손흥민과 김재윤을 겨냥한 것 같았다. 수업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고 실습이 마무리될 무렵 강사는 전체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내일 모레 이 자리에서 오늘 실습한 작품 중 우수작을 몇 점 선정해 별도로 전시할 겁니. 그리고 이번 워크숍 마지막 날에는 전체 결과물을 공개하는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니 끝까지 긴장 놓지 말고 작업하세요. 여느 때처럼 당연하다는 듯 진행되는 안내였지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오, 그럼 손흥민 작품도 뽑히는 거 아냐? 강사님 성격상 절대 안 뽑을 듯 등의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다. 한편 김재윤은 표정이 어두웠다. 형, 괜히 내가 형한테 짐이 된 거 아니야? 나 때문에 형까지 이상한 시선을 받게 하고 무슨 소리야? 우린 원래 미술을 좋아해서 온 거잖아. 괜찮아. 혹시 네가 더 배우고 싶다면 내가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공부해보자. 그리고 강사님도 분명 기술적인 조언은 해주셨잖아. 그렇게 어색함이 남은 채 하루 수업이 끝났고 사람들은 행사장을 하나둘 빠져나갔다. 그러나 로비에서는 아직도 웅성거림이 그치지 않았다. 몇몇 취재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 손흥민 선수가 오늘 예술 워크숍을 듣고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라며 카메라를 들이댔기 때문이다. 와, 진짜 여기 있네요. 손흥민 선수를 찍어도 되나요? 스태프가 황급히 진정시켰지만 이미 기자들은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간단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사적으로 배우고 있을 뿐이라 공식 인터뷰는 어렵습니다. 혹시 오늘 수업에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음, 저는 그냥 예술이라는 게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더 배우고 싶어서 온 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주변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기자들이 놓치지 않았다. 강사님이 막 축구나 하라고 핀잔 줬다던데. 심지어 저 학생도 참가자 명단에 없다고 쫓아내려 했대. 기자들의 레이더망이 예민하게 반응했다. 손흥민 선수를 배제하려 했다니. 이건 큰 이슈가 될 수 있겠는데요. 손흥민은 난처한 듯 손사래를 쳤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등록 실수였을 뿐이고 강사님께서도 수업 진행에 대해 원칙이 있으니까요. 너무 확대 해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은 그리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았다. 그래도 워크숍에서 별다른 환영이 없었다는 소문이 벌써 SNS에 퍼지는 중이라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그린 스케치가 굉장히 수준 높았다고 하던데요. 제가요. 아직 부족함니 축구만큼 그림도 열심히 배우고 싶을 뿐이죠. 김재윤은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괜히 나 때문에 이슈가 커지나 하며 뒷맛이 개운치 않아 보였다. 결국 스태프들이 기자들을 돌려보내고 두 사람은 겨우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몇몇 팬들은 사인을 요청했고
손흥민은 친절하게 사인을 해주고 간단한 사진도 찍어줬다. 그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왜 워크숍에 오신 거예요? 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그냥요, 예전부터 그림을 좋아했으니까요. 시간 있을 때 배워보고 싶었어요. 축구 선수도 다양하게 배우면 좋다고 생각합니. 그리고 제 동생 같은 재윤이도 예술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함께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갔다. 행사 측에서 제공하는 레지던스 건물에 묵으며 내일 모레까지 계속되는 워크숍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형 괜찮아? 오늘 하루 너무 시달린 것 같아. 별거 아니야. 훈련 때 힘든 것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보다 너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네. 솔직히 나 오늘 강사님한테 욕만 먹은 것 같아서 그림에 재능이 없는 건가 싶어서. 에이, 처음부터 누가 잘해. 나도 축구도 잘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성장하는 거지. 난 네가 색감 쓰는 걸 보면서 오히려 감동했어. 형도 색감 표현은 잘 못하거든. 정말? 고마워 형. 그래, 우리 내일도 열심히 해보자. 그들은 짧게 웃으며 각자 그림 도구를 다시 정리했다. 밤늦게까지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연습을 하다가 둘 다 피곤이 몰려오자 잠자리에 들었다. 한편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손흥민 유명 아트워크숍에서 쫓겨날 뻔 수준 높다던 강사 축구 스타 보고 너는 축구나 해. 같은 제목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는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여러 관계자가 동동거리며 돌아다녔고 일부 스태프는 아침 일찍 기자들과 통화하느라 바빴다. 게다가 다른 참가자들도 인터넷을 통해 퍼진 기사를 보며 술렁거렸다. 어제 일 기사로 떴던데 예술 안 되는 축구선수? 이런 자극적인 제목도 있어. 이제 보니 강사님 욕이 잔뜩 달렸더라. 오만함의 극치다. 예술계가 배타적이다. 뭐 이런 말이 많던데 강사님 듣고 더 화내시면 어떡해. 그나저나 손흥민 씨는 뭐라고 대응할까? 정작 당사자인 손흥민과 김재윤은 그저 조용히 작업실 구석에 앉아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강사인 장홍철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행사 운영 책임자인 박 매니저가 사람들 앞에서 다급히 안내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 오늘은 원래 장홍철 강사님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조금 늦으실 것 같습. 우선 어제 실습 결과를 전시할 공간부터 마련해 두었으니 각자 작품 세팅 부탁드리고 10시에 강사님 오시면 곧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뒤늦게 들어선 장홍철이 얼굴이 잔뜩 굳은 채 자신의 어시스턴트와 무엇인가 작게 다투는 모습이었다.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언론이 왜 그렇게 받아쓰는지. 선생님, 일단 기사 내용 그대로 보도가 됐으니 주최 측에서 해명 자료 낸다고 하시네요. 해명? 누가 해명을 원하나? 내가 무슨 실수를 했다고. 그는 곧장 강의실로 들어와 아무 일 없다는 듯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알게 모르게 살기가 묻어났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은 조형 표현 기법을 다뤄보겠습. 어제 스케치만으로는 예술적 세계관을 충분히 표현하기 어렵죠. 그래서 물감과 오브제를 활용해 3차원 효과를 내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표정이 잔뜩 날이 서 있음을 느꼈지만 그래도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조용히 귀 기울였다. 먼저 스케치를 바탕으로 부조 푸티아오 같은 입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겁니. 재료는 뒤쪽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으니 한 사람당 석고와 아크릴 물감을 가져가세요. 모두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손흥민과 김재윤도 조용히 줄을 서서 재료를 받았다. 이때 장홍철이 일부러 그들을 가까이 불렀다. 어제 일로 인터넷이 떠들썩하더군요. 혹시 두 분이 언론에 무슨 말이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저는 그냥 별일 아니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요? 언론에서는 내가 축구나 하라며 무시했다고 퍼뜨리는데 사실이 왜곡된 거 아닙니까? 난 그냥 예술의 전문성을 강조한 건데. 저희가 무슨 말을 퍼뜨린 건 아니에요. 현장에 있던 분들이 영상을 찍어 올린 걸 보셨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이면 곤란한데 난 분명 등록되지 않은 자가 들어왔길래 규정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게다가 오버페이스 하는 아마추어들이 수업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러자 옆에서 한 사람이 작게 반박했다. 그럼 왜 어제 스태프 명단엔 재윤님이 정상 등록된 것으로 나왔는데도 쫓아내려 하셨어요? 그건 시스템 실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빨리 확인했으면 문제없이 넘어갔어야지. 소란을 키운 건 저 사람들이잖소. 그가 손가락으로 손흥민과 김재윤을 가리키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어수선한 분위기가 싫었던 건지 손흥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사님, 오해를 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제 일이 커져서 서로 불편하잖아요. 오늘 실습에 집중하시죠. 오해라. 그래, 나도 일단은 수업에 집중하겠습니다. 결국 모두 재료를 가져와 각자 자리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강사는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열심히 돌아다니며 설명하면서도 손흥민과 김재윤에게는 거의 다가오지 않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전공생, 즉 어제 손흥민의 드로잉을 칭찬했던 미대생이 다가와 작게 조언했다. 이거 석고는 이렇게 손으로 살짝 다듬고 물감은 마르는 속도가 빠르니까 먼저 모양을 잡아야 해요. 선생님 도움 필요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감사해요. 저희도 처음이라. 근데 왜 강사님은 안 도와주실까? 원래 수업 때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봐주시는데. 아마 저희랑은 조금 껄끄러우신가 봐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한참 작업이 진행되던 중 돌연 뒤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누군가가 귓속말로 말했다. 저기 기자들 또 왔네. 사진 찍으려고 하나 봐. 오늘 활동 스케치 기사 쓸 듯? 그 무리 중에는 공연 기획사 관계자와 전시 관계자, 그리고 몇몇 기자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장홍철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물었고 그도 당황한 듯 한참 대화를 나누었다. 그 모습은 워크숍 중간에 예고 없이 들어와 혼선을 주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 수업 중이니까 조용히 해주세. 공지 없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곤란합니다. 아, 죄송합니. 그런데 강사님, 인터넷에서 관련 이슈가 커져서 오늘 기사용 사진을 좀 찍어야 해서요. 그리고 워크숍 분위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자료 내야 하거든요. 아, 알겠어요. 그럼 빨리 찍고 조용히 나가세요. 그러다 관계자는 곧장 손흥민 쪽으로 향했다. 손흥민 선수, 괜찮으시다면 작품 작업 중 사진을 좀 찍어도 될까요? 이번 전시 기획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상관없습 하지만 다른 참가자들한테 방해가 될까봐 신경 쓰이네요. 그럼 살짝만 찍겠습. 그리고 몇 가지 인터뷰도 가능할까요? 옆에서 장홍철이 갑작스레 끼어들었다. 지금 수업 중이라니까요. 사진 찍고 싶으면 수업 끝나고 하세요. 하지만 기사는 오늘 오전 중으로 송고해야 한답니 강사님.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로 언성을 높이는 사이 수업 분위기는 다시 금이 가고 있었다. 일렬에 앉아 작업하던 참가자 중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건 뭐 제대로 수업을 들을 수가 없네 하고 투덜댔다. 김재윤은 화가 나기보다 점점 더 의기소침해지는 듯했다. 형, 이건 뭐 예술 워크숍이 아니라 그냥 구경거리나 만들고 있나 봐. 그러게, 다른 참가자들도 피해 입는 것 같아. 괜히 우리가 있어서. 그러면 차라리 우린 빠질까? 그냥 조용히 배울 때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우리는 정식 등록한 참가자잖아. 그냥 끝까지 버텨보자. 애초에 함께하고 싶어서 온 거니까. 결국 운영진이 나서서 기자들에게 소리쳤다. 다들 잠시만 수업 중 사진 촬영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지금 곧 휴식 시간이니까 그때 따로 촬영하시면 됩니다. 기자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휴식 시간까지 기다려볼까라며 물러났다. 강사는 인상을 잔뜩 쓰며 이 상황을 어떻게든 통제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흉흉해졌다. 그러다 강사의 입에서 서서히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다 유명 인사가 여기 오니 일이 복잡해지는 겁니. 원래 이 워크숍은 조용히 예술에만 몰입하는 자리였어요. 그렇다고 손흥민 씨 잘못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난 축구나 하라고 한 적 없습. 예술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인데 세상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군요. 인터넷 여론이 무섭긴 하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손흥민을 향한 불편함이 훤히 드러났다. 그리고 마침내 휴식 시간이 되었을 때 기자들이 다시 한번 작업 테이블 주변으로 몰려왔다.
손 선수님, 조금만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그냥 열심히 배우고 있습. 예술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께 응원 보냅니다. 강사님이 어제 하신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강사님이 전문적인 수업 방식을 강조하시는 건 이해합니. 저도 축구를 할 때 갑자기 현장에 오면 당황할 수 있겠죠. 그래도 즐겁게 배우고 싶은 제 마음은 변함없습. 예술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본 장홍철은 마이크가 꺼진 기자에게 작게 푸념하듯 말했다. 예술을 누구나 사랑할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전문 예술인이 되려면 수없이 많은 노력과 재능이 필요한 법이죠. 겉핥기로 들어와서 대충 재능 보이면 마치 예술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솔직히 거슬리네요. 이 말이 흘러나오자 옆에 있던 몇몇 참가자들이 숨죽였지만 그 불편함은 분명 느껴졌다. 좀 심하시네. 굳이 저런 말을 또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반응이었다. 기자들이 자리를 뜨고 수업이 재개되었다. 이번에는 오브제 배치를 통한 콜라주 기법 시범을 보이는 시간이었다. 강사가 전면에서 시연을 하며 설명했다. 이렇게 배치해서 평면에 입체감을 부여하면 구성 자체가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큰 역할을 합니. 단순히 섞으면 되는 게 아니라 색과 질감, 배경과의 조화를 세밀하게 고려해야 하죠. 만약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작품이 난잡해집니다. 그는 시연 도중 일부러 손흥민 쪽을 흘끗 보며 아마추어들은 간만으로 하다간 실패하기 딱 좋습니다. 라고 빈정거리듯 말했다.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작게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러다 마침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강의가 잠시 멈추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식사를 하러 나갔다. 손흥민과 김재윤도 도시락을 구석 테이블에서 조용히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형, 슬슬 나도 화가 나네. 저 강사님 너무 무례해. 형한테 저렇게 대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괜찮아. 공격 축구도 비난은 늘 받잖아.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 언젠가 인정받게 되지. 예술도 마찬가지일 거야. 근데 이걸 계속 견뎌야 하나 고민이네. 그래도 우린 여기서 배우고 싶어서 온 거니까 끝까지 해보자. 그리고 혹시 우리가 여기서 뭔가 보여주면 이분도 마음을 좀 열지 않을까. 식사를 마치고 오후 수업이 시작될 즈음 장홍철이 헛기침을 하며 사람들을 소집했다. 모두 주목해 주세. 지금부터 오늘 오후 프로젝트 과제를 배정하겠습. 소그룹으로 나누어 각자 주어진 테마를 표현해야 합니. 그리고 내일 최종적으로 작품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가 ABC 조로 나누고 각 조별로 테마를 전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흥민과 김재윤은 혼자만 따로 떨어졌다. 자, 나머지 사람들은 ABC 조로 편성됐고 이 두 분, 손흥민 씨와 김재윤 씨는 D조로 독립과제를 맡으세요. D조요? 예, 특별히 두 분이 같은 팀이 되어서 자유주제 작업을 하되 내일 오후 발표회에서 직접 결과를 선보이세. 개인적으론 뭐 별 기대는 안 하지만 워낙 이슈가 되고 있으니 보여줄 거 있으면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저게 무슨 차별 같은데 혼자만 다른 조를 주다니. 오히려 자기들끼리 편하게 작업할 수도 있겠네 등 다양한 시선이 오갔다. 손흥민은 그저 미소 지으려 애썼고 김재윤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형, 이건 거의 우리를 따로 떼어낸 거네. 억지로 고립시키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어. 어차피 우린 서로 호흡이 맞으니까 둘만의 콘셉트로 멋진 결과를 내보자. 그렇게 해서 손흥민과 김재윤은 구석 테이블에서 의논을 시작했다. 주제가 자유라니 뭘 그려야 할까? 축구를 소재로 해볼까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는 풍경화? 강사님이 강조하신 게 역동적인 표현이잖아. 축구와 예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작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 오, 좋네. 형이 축구 동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내가 배경에 색감과 빛을 좀 몽환적으로 넣으면 어울릴 것 같아. 좋아. 그럼 초상화를 단순히 그리는 게 아니라 스케치 속 움직이는 공이 궤적을 표현하거나 내가 드리블하는 실루엣 같은 걸 배경과 콜라주 기법으로 결합해보자. 그러면 이디로만 끝내지 말고 어제 배운 석고나 오브제도 살짝 얹어서 좀 더 입체적인 효과를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열띤 토론을 했다. 몇몇 조원들은 옆 테이블에서 자기들끼리 저 두 사람 의욕이 대단하네 하고 흥미롭게 쳐다봤다. 그리고 작품 준비를 위해 스태프에게 캔버스와 석고, 여러 재료를 추가로 요청했다. 저희 D조인데요. 큰 캔버스 하나랑 석고, 그리고 추가 물감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네. 강사님께서 D조는 자유주제라 재료를 좀 더 쓰라고 허용해 주셨습. 여기 있습 힘내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행사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작업을 시작했다. A, B, C 조는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정해진 테마에 맞춰 분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강사는 유독 D조, 즉 손흥민과 김재윤 팀에게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다른 팀 봐줘야 하니 알아서 하세요 라는 식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 구상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작품을 만들어 나갔다. 저녁 무렵에 이르자 어느 정도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작업을 지켜보던 전공생이 놀라며 다가왔다. 우와, 대단한데요? 축구의 다이나믹한 순간을 약간 추상적으로 재해석하셨네요. 저 석고 조각으로 공이 굴절 느낌을 표현한 것도 멋지고. 감사합니 아직 부족해요. 이 라인을 어떻게 살릴지 고민 중이라 이 부분 명암은 조금 더 짙게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재윤 님이 배경색 조합을 진짜 잘하시네요. 오묘하면서도 화사해요. 그 칭찬에 김재윤은 수줍게 웃었다. 감사합니 색감 좋아한다고 말해주시니 저도 좀 자신이 생기네요. 강사님은 잘 안 봐주셔서 솔직히 걱정됐거든요. 밤이 되어서야 워크숍 일정이 끝났고 모두가 정리하는데 강사는 스스럼 없이 내일 마지막 날 발표회 때 작품 완성도 높이도록 밤새든 뭐든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곤 먼저 가버렸다. 주최 측 스태프들은 쩔쩔매면서 다들 퇴실 시간 지켜주시고 개인 작업이 더 필요한 분은 24시까지는 남으셔도 됩니다. 라고 공지했다. 그 후로도 손흥민과 김재윤은 늦은 밤까지 작품을 다듬었다. 다른 팀들도 꽤 많은 사람이 남아 고군분투했다. 그들은 종종 서로의 작품을 구경하며 의견을 나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활발해졌고 사람들은 둘을 응원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어제까지는 강사님 편 듣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들 두 분 응원하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죠. 사실 이렇게 즐겁게 작업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였는데 괜히 오해가 생겨서 속상했거든요. 자정 무렵 거의 모든 사람은 숙소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작품을 거의 다 완성해두고 숙소 방으로 돌아와 그대로 뻗을듯이 침대에 누웠다. 형, 내일 발표회 어떻게 될까? 강사님 심사가 있나? 그러겠지. 근데 나는 그냥 재미있게 작업했고 이걸로 충분해. 너는 어때? 나도 좋긴 한데 혹시 아침에 강사님이 또 뭐라 하실까봐 걱정이 돼. 괜찮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면 되지. 다들 노력했으니 우리의 결과물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 주길 바랄 뿐이야. 아침이 찾아왔다. 행사장에는 마치 전시 오프닝처럼 분주한 기운이 돌았다. 어제부터 준비해온 각 조의 작품이 나름대로 개성을 뽐내며 줄지어 전시되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발표회가 열려 각 조가 작품의 의도를 설명하는 순서가 있었다. 청중으로 일부 언론 관계자와 예술계 인사들도 참석해 꽤 공식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A조의 발표부터 순서대로 진행되었고 강사가 훌륭함니 조형적 완성도가 높네요. 같은 호평을 곁들였다. B조, C조도 각각 작품을 설명하며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D조 차례가 되었다. 무대 한쪽에 커다란 캔버스와 그 앞에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석고와 오브제가 배치되었다. 배경은 화려한 색감이 역동적으로 뒤섞여 있고 가운데는 축구공이 파편처럼 흩어지며 빛을 내는 모습이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손흥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D조, 손흥민입니. 여기 제 친구이자 동생 같은 김재윤입니. 저희는 역동적 공감이라는 주제로 축구와 예술이 만나는 지점을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김재윤이 이어받았다. 축구공이 움직이는 궤적을 여러 겹으로 겹치고 석고와 색면으로 파편을 상징적으로 나타냈습. 축구공을 둘러싼 열광과 에너지가
예술적인 색채로 재탄생하는 느낌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작업 과정과 의도를 찬찬히 설명했다. 중간중간 몇몇 관객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문 미술인이 아닌데도 상당한 완성도라는 반응이 느껴졌다. 발표가 끝나자 자리에 앉은 사람들 사이에서 작게 박수 소리가 터졌다. 그러나 평가를 해야 할 장홍철 강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사람들은 숨죽여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러더니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일단 수고했습 예술의 표현 방식은 다양하고 소재도 무궁무진하죠. 그리고 축구라는 역동성을 나름대로 잘 풀어냈다고 봅니다. 일부 관객이 안도하며 박수를 치려 하자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작품에는 미숙한 점이 많습. 석고를 통한 입체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있고 생면 구성이 지나치게 산만해서 시선을 분산시킴니 이 점은 아직 배우는 단계니 어쩔 수 없겠지만 오늘 워크숍 수준에 맞는 완성도인지는 의문이네요. 또다시 차가운 공기가 흘렀다. 사람들은 아, 또 시작이네 하는 표정이었다. 강사가 말을 이어갔다. 결국 이 작품은 흥미롭지만 예술적 가치가 깊게 느껴지지는 않습. 그냥 축구공이 터지는 장면을 화려하게 그려놓은 듯해요. 솔직하게 말해야겠죠. 임팩트는 있지만 얼마나 오래 기억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은근히 묻어났다. 일부 관객은 이건 너무 가혹한 평가 아닌가 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예술은 흥미나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학습과 연구, 그리고 감각적 통찰이 필요함니 어제부터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축구 선수가 예술에 관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실제로 예술적 깊이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과정이 있어야 해요. 그는 마이크를 놓고 무대로부터 내려왔다. 행사장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러다 손흥민이 재차 마이크를 잡았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단호함을 품고 있었다. 강사님 말씀 감사합니. 저는 기본부터 배워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워크숍에 참여했고 강사님의 지도도 듣고 싶었습. 하지만 예술은 배움도 중요하지만 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다. 저는 축구를 하면서 세상 많은 것들로부터 영감을 받고 그것을 플레이에 녹여내려 애쓰곤 합니. 예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남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여러 감각과 마음을 열어놓아야 하잖아요. 몇몇 관객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부는 휴대폰 카메라로 이 장면을 찍었다. 손흥민이 말을 이었다. 저는 프로축구 선수로서 훈련과 실전을 거듭하며 성장해왔습.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잘 알기에 예술 역시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길임을 존중함니. 그렇지만 그런 길을 처음 걷는 이들도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니. 너는 축구나 해라는 말은 제 열정과 도전을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했어요. 장내가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장홍철 강사와 손흥민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강사는 딱히 반박하지 않고 곁에서 어시스턴트와 뭔가를 속삭였다. 김재윤 역시 마이크를 잡았다. 저도 오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고생했어요. 물론 미숙한 점이 많다는 걸 인정함니. 그렇지만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즐겁고 여러 참가자분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예술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도 연결해 줄 수 있구나 느꼈어요. 그는 잠시 울컥하더니 목소리를 다시 정돈했다. 처음엔 강사님 말씀대로 나 같은 아마추어는 왜 여기에 있나 싶을 정도로 자존감이 떨어졌습. 하지만 손흥민 형이 옆에서 같이 해주고 다른 참가자분들도 제 색감 표현을 칭찬해 주시면서 그래도 해볼 만하구나 하고 용기가 났습니다. 한참의 정적 후 관객석에서 누군가 말문을 열었다. 저 두 분 작품 난 무척 인상 깊게 봤어요. 분명 프로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뭔가 에너지가 살아있어요. 예술이라는 게 원래 그런 에너지를 통해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맞아요. 저도 미술 전공인데 완성도보다는 표현하는 열정이 먼저 와닿더라고요. 장홍철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예술의 에너지를 말하는 건 조습 그리고 무조건 배제하겠다는 뜻도 아니었어요. 제 워크숍에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고
저는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미 준비된 사람들을 우선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때 앞자리에 앉아 있던 행사 주최 측 한 인사가 조용히 일어섰다. 그는 주최사 대표라고 소개된 김 대표였다. 장 선생님 말씀도 이해하지만 우리는 열린 예술을 기치로 이 행사를 준비했습. 그리고 손흥민 씨처럼 이름 있는 인사뿐 아니라 누구든 참가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취지였고요. 그렇다 해도 이번 프로그램은 마스터 클래스 연습 입문 과정이 아닙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실제로 손흥민 씨 작품을 보니 충분히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어제 드로잉도 굉장히 훌륭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예, 그건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사람들은 장홍철이 이번 기회에 뭔가 사과나 해명을 할지 지켜보았다. 그러자 그도 마지못해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제가 조급하게 말을 했다면 사과드립니. 다만 제게도 이번 워크숍에 대한 기대가 컸고 수많은 참가자들의 수준을 맞추려다 보니 과하게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인터넷에서 강사님 발언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행사에 타격이 있을까 걱정도 컸습.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마무리된 건 손흥민 씨와 참가자분들이 좋은 에너지를 보여주셔서 그런 것 같네요. 장홍철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 씨, 김재윤 씨, 그리고 다른 참가자분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전함니 수업 효율을 극대화하려다 보니 여러분의 열정을 깎아내리는 언행을 했습. 제가 교만했던 것 같습. 죄송합니다. 그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퍼졌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강사님께 배운 점도 만습. 기회가 된다면 더 지도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좀 더 학습이 필요하면 제가 시간을 내서 개인 교습도 고려해 보겠습. 이번에 깨달았어요. 제가 배웠던 정통 방식과 다른 시각도 분명 가치가 있다는 걸. 청중에서 우와 드디어 화해하나 보네 라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김재윤은 잔뜩 굳어있던 얼굴을 풀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허리를 굽혔다. 행사의 대표인 김 대표도 스테이지로 올라와서 이 자리가 상호 존중의 장이 되었다니 너무 기쁨니.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예술을 향한 열정을 응원하며 박수를 칩시다 하고 말했고 청중은 큰 환호와 함께 박수를 보냈다. 발표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서로 작품을 감상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기자들도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고 손흥민에게 다가와 오늘 감동적인 발표 잘 봤습. 혹시 미술 계속할 생각이신가요? 라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축구가 제 삶의 중심이긴 하지만 틈틈이 그림도 그리고 싶어요. 예술에는 경계가 없잖아요. 언젠가 제 이름을 건 전시회를 열 기회가 있다면 이번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몇몇 스태프와 참가자들은 손흥민 씨가 그린 그림, 내일 미디어 보도되면 엄청 화제가 되겠다. 면서 신나했다. 그리고 강사 장홍철 역시 슬그머니 다가와 어색하게 말했다. 대회 끝나고, 아니, 이번 워크숍 끝나고 나면 제 작업실에 한번 오시죠. 제대로 커리큘럼 짜서 지도해드리고 싶습. 진심으로요. 정말 감사합니. 저야 영광이죠. 김재윤도 기뻐하며 저도 혹시 배울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고 강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 색감이 아주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비례와 구도만 좀 더 잡아주면 아주 훌륭한 작품이 나올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화해의 손길을 주고받았다. 한편 다른 참가자들은 역시 서로 존중하면 예술과 스포츠가 만날 수도 있구나. 이 워크숍 마지막에 이런 결말이라니 놀랍고 멋지다 하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행사가 마무리되는 시간, 주최 측은 잠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저희는 많은 것을 배웠습. 앞으로 참가 자격이나 수업 단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 초급, 중급, 마스터 과정을 명확히 구분할 계획입니. 그래야 오늘처럼 불필요한 충돌도 줄어들겠죠. 와, 그럼 더 많은 사람이 예술에 자유롭게 입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미술이라는 게 대중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 감사합니다. 뒷정리가 끝난 후 사람들이 삼삼오오 떠나가는 가운데 행사장에는 의미 있는 여운이 남았다. 오늘 있었던 갈등과 화해가
분명 많은 사람에게 예술은 열려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듯했다. 손흥민은 행사장 한쪽 벽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을 마지막으로 살펴봤다. 형형색색 물감이 만들어낸 에너지와 석고 오브제가 표현하는 움직임이 어우러진 장면을 보며 그는 잔잔한 뿌듯함을 느꼈다. 그 곁에 선 김재윤은 조용히 말했다. 형, 정말 고마워. 난 사실 중간에 그만둘까 했는데 형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나도 너랑 같이 해서 더 즐거웠어. 사실 요즘 축구 시즌 끝나고 휴식기라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었거든. 오늘 엄청난 경험을 했네. 응, 그리고 알았어. 예술을 대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강사님이 사실 뛰어난 분이긴 하잖아. 내가 더 노력해서 someday 내 작품들도 제대로 평가받고 싶어.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축구를 하면서 배운 게 있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는 거. 예술도 마찬가지겠지? 맞아, 형. 다음에는 우리 그냥 다 같이 강사님 작업실 가서 정식으로 배우자. 좋지.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만의 작은 전시회도 한번 열어보자. 내가 축구 팬들뿐 아니라 예술 쪽 사람들에게도 뭔가 재미있는 결합을 보여주고 싶어. 그들은 환하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도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 손흥민 씨 예술계 진출인가? 라며 농담하자 그는 재치 있게 대답했다. 하하, 진출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술도 킥오프 했다고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도 기대돼요. 그렇게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나고 주최 측이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여러분, 이번 워크숍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 예술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동시에 깊은 탐구가 필요한 분야입니.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서로 다른 분야가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 앞으로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서로 응원해 주세요. 사람들은 환호와 박수를 치며 하나둘 퇴장하기 시작했다. 여러모로 화제가 된 이번 워크숍을 누구도 쉽게 잊지 못할 듯했다. 남아있는 스태프들은 현장을 정리하면서 내일도 이어질 후속 전시에 대한 준비를 서둘렀다. 하지만 오늘처럼 뜨거운 관심과 드라마는 또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며 서로 농담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장홍철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남겼다. 손흥민 씨, 정말 죄송했습. 그리고 내 예술적 고집 때문에 상처가 되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요. 지금껏 난 폐쇄적 예술 속에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덕분에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손흥민은 반갑게 그의 손을 잡았다. 강사님도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더 열린 마음으로 예술을 배워볼게요. 그리고 제 축구도 더 멋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하, 좋아요. 서로 응원합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미소 지었고 주위에 있던 모두가 환히 웃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길목에서 취재진이 남긴 마이크가 마지막으로 작게 녹음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 앞으로도 서로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자고. 예술이든 축구든 무엇이든 예술도 계속 도전해야 성장하듯 축구 선수도 매일 훈련해야 해. 참 비슷하잖아. 세상에 정해진 길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다들. 여기 참여한 걸 계기로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부딪히고 배우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 후 대문이 닫히고 조용한 밤하늘 아래 새로운 이야기들이 싹을 틔울 준비를 마친 듯 보였다. 자,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워크숍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도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다음에도 또 다른 이야기를 공유해 보겠습. 그리고 혹시 주위에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이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예술이든 스포츠든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손흥민과 김재윤이 함께 예술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워크숍은 사람들에게 긴 여운과 작은 희망의 씨앗을 남겼다.